1392년 고려는 더 이상 왕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며 고려 왕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왕권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실권이 없었다. 그는 허울뿐인 군주였으며 조정의 실권은 이미 이성계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넘어갔다. 7월 17일 결국 공양왕은 강제로 왕위를 빼앗겼고 강원도 원주로 유배되었다. 같은 날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 조선의 초대왕으로 즉위했다. 조선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다. 조선은 기존의 불교 중심 국가였던 고려와 달리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유교 국가로 변화했다. 또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료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의 탄생은 곧 권력투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성계의 최측근이었던 정도전과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의 갈등이 조선 초기를 뒤흔들었다. 1392년은 단순한 왕위 교체가 아니었다. 고려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된 해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조선이 건국된 지 1년, 태조 이성계는 개경을 버리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선포했다. 개경은 고려 왕조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었고 조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필요했다. 하지만 개경을 지키려는 세력은 격렬히 반대했다. 개경파 신하들은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도전과 신진사대부들은 한양이 방어에 유리하고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이상적인 수도라고 설득했다. 결국 태조는 한양 천도를 강행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조선이 고려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향후 권력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1394년 조선 왕실과 관료들은 마침내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이동했다. 새로운 수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왕궁과 주요 관청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한양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국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으며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도 유리했다. 하지만 한양 천도를 반대하던 개경의 보수 세력은 강하게 저항했다. 특히 개경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일부 귀족들과 군사 세력은 불만을 품었다. 이러한 갈등은 이후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다. 1394년 한양 천도는 조선의 국가 운영 방식과 정치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고려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조선 왕실의 강력한 의지였다. 조선이 건국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1395년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은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유교적 국가 운영 원칙에 맞는 법과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수도 한양의 궁궐과 종묘, 사직을 건설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395년 9월 수도 한양의 중심이 될 경복궁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조선 왕조의 정치 중심지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었다. 같은 해 12월 종묘와 사직이 완공되면서 유교적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인 종묘제례와 사직제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조선이 새로운 국가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의 핵심 단계였으며 이후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은 새 왕조에 걸맞은 수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396년 1월부터 한양의 수도 기능을 정비하기 위한 도성 축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특히 1396년 2월 28일 한양 도성을 둘러싼 성곽 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약 97일 만인 6월 6일에 완공되었고 이는 현재의 서울 한양 도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유교 이념을 반영한 수도 구성을 계획하며 종묘와 사직을 배치하고 한양을 정치적 중심지로 설계했습니다. 수도 한양은 점차 조선 왕조의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로 자리 잡아갔으며 1396년은 조선이 본격적으로 수도 한양의 기틀을 다진 해였습니다. 이후 한양은 조선의 500년 역사를 이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는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 확립을 위해 법과 행정을 정비했다. 1397년 2월 경제국전이 간행되어 기존 법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 운영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관찰사 제도를 보완하고 사원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 행정을 개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5월 15일 세종대왕이 태어나 조선의 정치 과학 문화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광석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왕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는 결국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397년은 조선의 법과 행정체계가 더욱 정비되고 왕권 경쟁이 본격화된 중요한 해였다. 이후 조선 왕조는 점차 안정적인 중앙집권 국가로 자리 잡으며 강력한 정치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1398년 7월 26일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조선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었다. 태조 이성계는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으나 이방원과 측근들은 반발했다. 왕권 강화를 추진하던 정도전과 나무는 방석을 지지하며 이방원을 견제했고 이방원은 이들을 제거해야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결국 이방원은 무장 세력을 이끌고 한밤중 경복궁을 급습해 정도전, 남은, 심효생을 살해했다. 이어 세자 방석과 형방번도 이방원의 명령으로 제거되었다. 이 사건으로 태조 이성계는 충격을 받고 왕위를 물려주었으며 방과 정종과 즉위했다. 그러나 정종은 명목상의 군주였고 실권은 이방원이 장악했다. 또한 정종 즉위 후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환도했다.
태조가 머물던 개경을 중심으로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결국 조선의 권력 구조는 이방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조선 초반 권력 구도를 결정짓는 사건이었으며 이후 이방원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며 집권자가 되었다.